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런던과 파리, 서울과 부산 등 전 세계 도시들이 이른바 15분 도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모든 생활을 집에서 15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생태와 정원의 도시 순천시는 기후위기와 도시 혁신의 대안으로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생태 교통 정책을 15분 도시를 실현하는 도시계획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장소, 핵심 콘텐츠는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눈에도 그린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들의 인식 전환 측면에서도 획기적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설계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설계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바꾼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계의 도시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혁신을 위해 자가용과 도로는 줄이고 대중교통과 정원, 광장을 늘리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대자보 생태교통정책이고 인구 30만, 순천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의 키워드입니다. 향후에는 자가용에 의존되는 것보다는 순천시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행 이런 데 좀 비중을 가지고 도시관리를 새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순천시가 차 없는 보행자 전용 거리를 공격적으로 조성하고 남부지역 사이클링 허브 개발을 추진하라고 제안합니다. 시내 중앙로는 도로 다이어트를 실험하기 좋은 곳이라며 차 없는 거리의 상가 매출이 오히려 20-30% 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또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와 광양까지 탄소 중립형 광역 대중교통망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순천 시내에서 자가용보다도 더 빠른 대중교통 체계를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BRT 같은 거겠죠. 그리고 시내뿐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도 자동차보다 더 빨리 오고 갈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자보 생태 교통 정책. 순천시가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파리의 15분 도시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전체를 적대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경찰의 노조 간부 강제 진압이 이뤄진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투쟁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폐기물 불법 반입 기획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수로 다른 지역의 폐기물이 들어오는 실태와 이유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를 비교해봤습니다. 광양시는 폐기물 반입 전 수집 운반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반입 신청서에 폐기물의 상태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반입 예정량만 적으면 돼 비교적 간단합니다. 폐기물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광양시는 공무직 2명을 따로 채용해 폐기물을 일일이 확인한 후 매립장에 들여보냈지만 여수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일부 생략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봤던 그 폐기물 상태하고 실제적으로 매립장에 불었을 때 폐기물 상태가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다시 실을러서 다시 보냅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반입 들어올 때 그 점검을 하지만은 저희들도 수시로 전체는 다 못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관리 감독의 틈을 타고 타 지역 폐기물이 별다른 제재 없이 여수 매립장에 묻힌 겁니다. 수년간 묵인돼온 이 같은 불법 반입은 여수 매립장의 수명을 8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매립장의 매립 용량이 줄면서 폐기물 처리 단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불법 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해 결국 시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들었었는데,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시가 좀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여수시는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3월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반입 금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반입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개정안은 여수시의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립장이 포화에 다다르자 뒤늦게 내놓은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 폐기물로 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떠안게 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시민들의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시가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를 정부와 콜레일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 횟수가 많을수록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전선 KTX 이음 노선 계획은 올해 하반기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남해화학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남해화학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이 노조가 남해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 4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남해화학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해화학은 대법원에 상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를 향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압박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탄압이 도를 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무등산에서 열린 기념행사. 손 팻말을 든 사람들이 도로 위에 누워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두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항의에 나선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해준 하나님은 사퇴하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이번 항의 과정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신고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집회가 신고된 구역을 벗어났고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고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저항의 방법으로 지금껏 30몇 년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에 반발했던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 분리 조치에 따라 도로에서 항의문을 낭독했을 뿐인데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50m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다. 5.18 문화센터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의사표명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됐으면 굳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민단체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기 시작하자 광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압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격하게 법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 법을 가장해서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또는 비판적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에. 이에 대해 경찰은 도로를 점령해 통행에 불편을 줬을 경우 수사를 진행했고 집회에서 돌발 상황이 관례로 남아선 안 된다며 정당한 법 집행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소아과가 없는 지자체가 7곳에 달합니다. 특히 진도에는 지금까지 소아과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동안 아이들이 아팠을 때 빠르게 진료를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최근 진도군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시작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3살 어린이가 아장아장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자 아이는 무서운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지난 1일 진도군에서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진도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부모들. 그동안 멀리 떨어진 소아과를 찾아야 했던 부모들은 소아과 개원이 반갑기만 합니다.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와가지고 진료받고 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대 차 타고 있어야 되는 점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또 목포까지 안 가도 되고 진료도 편하게 진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급한 상황에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여기 놀러 왔다가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아이가 아파서 이제 좀 찾을 수 있는 곳을 검색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가 이제 새로 시작이 돼서. 진도의 소아청소년과는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이나 우리 군의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군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재단에다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진도 지역 소아과는 야간과 토요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도군은 7월부터는 10여 명이 입원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 입원실과 병동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포스코 정비 자회사 출범과 관련해 광양시 의회가 지역사회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 자회사 설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납품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포스코의 입장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중단하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또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기존 협력업체들의 사회공헌 활동 승계, 자회사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포스코 측에 요구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6년 만에 5만 7천 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의 다문화 아동 인구 비율은 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프리스타일 축구연맹이 순천에서 전남지부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과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는 공으로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활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동작으로 대결하는 스포츠입니다. LG화학이 여수 앞바다에 탄소를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 서식지를 복원합니다. 2026년까지 축구장 14개 크기인 10헥타르 규모의 군락지를 만들 계획인데요. 매년 자동차 2,800여 대가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흐리다 막다를 반복하는 요즘인데요. 오늘도 오후 들어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졌습니다. 내일은 다시 오전에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적은 양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당분간 좋음 단계 보이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구름이 물러가면서 더워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름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9도, 순천 18도, 고흥 17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5도, 광양과 순천 2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낮 12시 58분, 간조시각은 오후 6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광양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섬진강 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버스가 모두 탔지만 내부에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15명은 용물을 보기 위해 대부분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농촌문화체험 팸투어가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20여 명을 초청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과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 체험 등 1박 2일 농촌문화체험 팸 투어를 실시했습니다.